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 부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 남편을 뒀다면 부인의 역할은 더더욱 커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부인은 배우자를 넘어서 런닝메이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국회의원 배우자 특집으로 좀 꾸며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역구 출신이시죠. 북구갑 김경진 국회의원 배우자이신 김경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뵈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겨울철에는 몸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창문도 닫고 문도 더 많이 닫아 걸고 또 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가족들과도 조금 더 돈독하게 따뜻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네. 지난 4.13 총선에서 이제 남편이신 김경진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 느낌이 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이렇게 워낙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많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긴장되는 정도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께 정말 당선만이 보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날 당선되시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당선되고 밤 2시, 3시까지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를 다 당선 확정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 사무실은 이제 다 문을 닫고 저희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저희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주시고 저희도 또 감사 인사를 드릴 때도 많았고 전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시간이 새벽 3시 반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밤새는 줄 모르고 기쁨을 함께 나눴던 분들이 네. 많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그러셨겠습니다. 이제 당선된 지는 이제 7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7남매 맏며느리인데요. 아, 네. 훨씬 더 챙겨야 할 가족이 많아진 느낌요. 조금 더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70.8%라는 지지를 해주신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당신을 믿습니다. 잘해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곳저곳 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훨씬 더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지난 총선까지 3번의 도전이었지만 맨 처음에 이제 남편이 총선에 이제 뭐 이렇게 출마한다고 했을 때 부인으로서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총선 출마를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 주변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가족 중에 정치를 하는 분도 없고 또 저 역시 이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일단 저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부터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남편을 굉장히 믿으셨나 봐요. 그냥 자기 일을 또박또박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가족들이라면 그냥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시작하든지 접든지 본인의 의사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평일에는 뭐 이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네. 주말에는 이제 광주를 내려오셔가지고 주말 부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완전히 혼자 지내는 주말 부부입니다. 네, 어떠세요? 항상 붙어만 있다가 이제 주말 부부를 지내시는 느낌이. 네.
일단 맨 처음에 조금 많이 외로웠었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만난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이예요. 네.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할 때 일단 서울에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 너머로,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오는 그 목소리가, 음성이 굉장히 바쁘고 숨가쁘고, 그다음에 저랑 이야기를 조금 할라치면 옆에서 벌써 누군가 이야기를 걸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 전화하는 시간조차 뺏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적응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왠지 이제 뭐 주말에 광주로 오시더라도 댁에만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집에 없습니다. 주말에 만약에 이제 같이 계신다면 뭘 하세요? 주말에요, 함께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 4주 전에 저희가 오후에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그날 남편이 오늘 점심 후부터 별 일정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무등산 잠깐 입구라도 산책 갔다 올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와, 좋아 라고 소풍가는 아이처럼 정말 신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났는데 바로 그 서울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되니까 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송정역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광주 송정역에 내려주면서 되게 허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말 부부 외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부부에게 생긴 좀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숨가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요. 네. 하루가 길고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가정사였다면은 네. 이제 가정사는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 것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 관련된 일들이 저희 둘이 나누는 대화의 주 소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쩌면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혹시 이런 우리 부부의 변화 중에 조금 뭐 이런 점은 좀 안 좋더라 하는 변화가 있다면? 네, 일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아예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주방을 폐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침엔 심지어 이렇게 이른 아침 워낙 시간이 바쁘신 분들하고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등산을 가신다던가 이런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느라고 집에서 6시, 5시 반 이렇게 나가요. 주말에 네, 네. 광주에 오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나갈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나가고 또 저녁 때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11시, 12시 어떤 날은 밤 1시나 2시에 들어와서 네. 제가 그날은 너무 섭섭하다라고 한번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단 식사를 하는 시간이 없고요. 그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네. 저희 아이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빠 얼굴을 보는 게 힘든 거구나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좀 저희요?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대학교 2학년,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남편이 대학교 3학년일 때 네. 저희 과 친구 중에 사례지오 여고를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팅 약속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고 촉박한 시간이니까 그냥 너랑 나랑 갔다 올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차 한잔 마시러 갔다 오자. 그리고서는 미팅을 갔어요. 그래서 네. 요즘 학생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미팅 잘 많이 안 하던데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미팅을 많이 했었고, 미팅 중에서도요 졸지에 하는 미팅을 졸팅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졸팅을 해서 만났습니다. 졸팅으로 만난 김경진 국회의원과 또 부인이신 김경란 네. 씨인데요.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두 분은 굉장히 그 인꼬 부부처럼 느껴졌던 게 두 분의 성함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꼬부부가 돼야 되는데요. 김경진, 김경란입니다. 네. 뭐 한간은 조금 뭐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아주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날 때도 서로 뭐 학보나 이런 걸 주고받거나 네. 그러면은 김경진, 김경란이니까 그냥 집안 식구들, 남매나 그러니까요. 자매처럼.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어떤 분이 가족이냐 그래서 가족이라 했더니 그러면은 뭐 오빠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이름이 같냐 네, 그러시는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미팅할 때도 조금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대중들에게 알려진 남편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는 때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조금 형식과 거칠애가 굉장히 소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형식과 거칠애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뭐 예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른들과 함께 할 때는 제가 옆에서 약간 이제 남편에게 간섭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다리 붙여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남편이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 네. 또 워낙 그 저희 남편이 그 종편이라던가 이런 그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 네네. 편인데요. 네. 얼마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네.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본 패널의 의견은 본 방송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방송사 PD님께 일단 사과를 해라. 너무 네. 적절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순화되거나 조금은 정화된 언어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염려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낯이 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뭐 김경란 교수의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김경진 의원의 배우자이시지만 또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여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 가장 좀 힘이 드세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그거는 바쁘지만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행사에 와주세요 하는 것도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업이라던가 뭐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행사에 가끔 못 가뵙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죄송하고 불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4월, 5월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 거기는 학교에 나갔으니까 지금 학생들 가르치니까 수업이라 못 오나 보다 이러고 이해를 또 많이 예. 해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꼭 가고 싶은 행사이고 와줬으면 하고 요청이 있으셨는데 제가 가뵙지 못할 때가 제일 많이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뭐 남편분께서 바쁘시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남편을 위한 뭐 영양식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주세요. 어떠신가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짧아서 이제 식사는 거의 외부에서 하는데요. 남편이 뭐 고구마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홍시감이라던가 네, 그런 이렇게 간식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아주 가끔은 또 서울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생고기, 광주 예, 생고기가 예. 굉장히 네,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마치 입덧하는 사람처럼 그때그때 먹고 싶은 네. 음식이 달라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얼른 제가 준비하거나 이즈음이면 요걸 먹고 싶어 할 거다라는 걸 이제 간식을 준비해 주는 게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밖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특히 정치인은 더 그렇지 않은가 싶은 게 일단 집이라는 공간에서만은 마음껏 뒹굴뒹굴 굴릴 수 있는 것. 네. 네, 그래서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음이 편안한 것. 정말 이 안에서만은 내가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이 바로 가정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밤에 혼자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영화 볼 때 제가 말도 안 꺼내고 옆에 앉아만 있기도 하고요. 뭐 방송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할 때는 뭐 녹차를 주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고3 수험생을 바라보는 엄마 같은 느낌? 조금 더 편안하게 쉬고 마음껏 또 조금 휴식하고 그다음에 뭔가 준비할 거 있을 때는 편하게 준비도 하고 그런 역할이 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간식도 잘 챙겨주시지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집에서도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아빠가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제 4년 전, 5년 전에 저희가 두 번째 총선 나갔을 때 출판 기념회를 했었어요. 근데 네. 아이가 엄마 내가 그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빠 출판 기념회를 꼭 가야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고3이었을 때 대학 입시를 봤을 때 엄마가 너를 따라가서 교문 앞에서 기다려준 거는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어서는 아니었어. 그냥 서로 가족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네가 든든하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아빠가 고3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가 늘 하는 말이 아빠 일단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최고야. 왜냐면 아빠는 고3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이제는 아빠 중심으로 아빠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네. 아빠 중심으로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는 국회의원 김경진이지만 우리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김경진은 어떤 분인가요? 가장으로서요. 네. 많은 분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하실 텐데요. 네. 굉장히 개고장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긴 시간,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으니까 한 7년 정도 만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동안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저희 집하고 남편이 거주하던 곳은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였는데요. 네. 고시 공부하고 바쁜 틈에도 항상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갔었어요. 오, 자상하시네요. 예, 그래서 조금 책임감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 집이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경우도 아니었는데 제가 대문을 닫고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보고선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긴 시간 동안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끔 섭섭하거나 너무 자기 일에 몰입해 있을 때 제가 그냥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하자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김경진 국회의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제 또 내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었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거는 제 성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좀 갈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도대체 남편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모습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네. 그런데 조금의 갈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나는 내 모습대로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부모님들 만나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좋은 또 유치원 선생님으로 키우는 것, 그 다음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조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많은 분들 손잡아드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처음 마음 잊지 않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네. 그냥 저는 그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제는 조금 제 모습을 찾고 편안해졌습니다. 네. 참 앞으로의 또 그런 행보도 제가 또 기대를 하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유아 교육을 또 책임지는 한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 가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어떤 곳에서 이제 부모 교육을 했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잘 자란다라는 느낌, 아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방법을 몰라서 조금 고민하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라고, 그래서 그 접점을 만들어 드리는 것. 네.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 통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가진 거 많이 공유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지역사회의 뭐 유아교육이라던가 보육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항상 제 시간 기꺼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김경진 국회의원 안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냥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때로는 뭐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김경진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이 모든 모습들 저희가 앞으로 응원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국회의원 배우자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시간으로 김경진 국회의원 배우자 김경란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